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경영지도사 1차 2018년 시험 대비 저희 회계학 강의입니다. 2018년 경영지도사 1차 대비 회계학 강의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첫 번째로 보시면요. 이 회계가 개정이 됐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개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저희 시험에도 반영이 돼서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어떤 게 개정되냐면요. 기준서 1109호에 금융상품이 개정이 됐고요. 기준서 제1115호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 저희 시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미치는 영향이 있죠. 요 부분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금융자산과 관련된 파트는 작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랑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됐어요. 개정명들도 바뀌었고요. 그 기본적인 적용 이론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수익 파트였는데요. 이 수익 파트가 정말 완전히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수익 파트랑 완전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은 새롭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재도 새로 제가 만들면서 완전히 새롭게 내용을 담아놨으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융자산이나 수익 쪽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교수님들,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쪽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올해부터 이 경영지도사, 와우패스에서 경영지도사를 새로 강의하는 저는요, 공인회계사 정윤돈이고요. 저는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재무회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 수업 들으시기에도 보다 전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수업 준비물이 있는데요. 이 복습하실 때는 반드시 계산기를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핸드폰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험장에서 그럴 거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갖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오늘 내일까지는 말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계산 문제를 많이 풀 거기 때문에 계산기를 갖고 오셔야 되고요. 연습장 2차 답안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꼭 2차용 답안지 이런 걸 사실 필요는 없군요. 연습장을 갖고 실제 좀 써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공부하는 과목이 회계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손으로 써봐야 실제 시험장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지 강의를 여러 번 본다고 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저희 문제를 복습해 보셔야 돼요.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는요 100% 기출문제고요. 제가 최근 5년치 기출문제를 섞어서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 정도만 소화하시면 딱 적정 수준이에요. 저희 시험 목적상 아주 어려운 문제를 따로 구해서 푸시고 회계사 시험 문제, 세무사 시험 문제 이런 걸 구해서 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경영지도사 회계학 시험이요.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이 있다면 회계학만 놓고 보면 그거보다 훨씬 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려운 문제를 푸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만 충실히 푸셔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계산기요. 자, 그럼 우리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 자, 우리 챕터 1 보시면 회계 기초개념과 재무회계 개념체계가 나오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회계 위의를 좀 아셔야 돼요. 회계 위의를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얘기하시는데 회계 위의를 알아야 저희가 어떻게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위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면에 PPT를 좀 띄우긴 하겠지만 PPT에 띄우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업 내용들은 필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기업이 있어요. 여기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기업이 있는데 기업이 돈이 필요하다고요. 파이낸싱을 할 때 누구에게 파이낸싱을 하죠? 그쵸?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요. 또 누구에게도 돈을 빌리죠. 그 다음에 주주에게도 자금을 우리가 파이낸싱 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채권자한테 대표적인 게 은행이 있겠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해줘서 자금을 조달받아요. 그렇죠? 여기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그렇죠? 자금을 제공, 파이낸싱. 채권자는 그럼 왜 기업한테 자금을 제공하죠?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자.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도 좀 내.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주주는 왜요? 주주는 그쵸?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내가 이 주식의 값이 오르면 주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릴 목적도 있어요. 물론 이 회사를 지배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자금을 조달한다고요. 그럼 기업들이 열심히 운용을 해요. 열심히 운용을 해. 열심히 기업들을 운영하면 뭐가 발생합니까?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사건이 발생해요. 다른 말로 회계적 거래가 발생해요. 자금 조달받은 걸로 기업들이 열심히 영업을 할 거니까 회계적 거래가 발생한다고요. 그럼 이 회계적 거래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 회계적 거래의 결과물. 결과물이 뭐예요? 회사가 열심히 영업을 해서 자금 조달받은 걸로 열심히 영업을 해서 얼마의 성과를 내는지를 주주와 채권자한테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주주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식별하고요. 여러분 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제가 요즘에 한참 회계사 세무사 시험 기간이 임박해갖고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식별하고요. 경제적 사건을 측정해서요. 정부 채권자와 주주한테 보고해야 된다고요. 식별하고 측정해서 보고해야 돼요. 뭘? 기업의 경제적 사건의 결과물을요. 그럼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사건의 결과물을 보고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합니까? 식별하고 측정해서 보고하는데 어떤 걸 통해서 정보 이용자, 채권자와 주주에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까요? 그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보고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회계가 뭐냐면요. 좀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회계가 뭐냐면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와닿지가 않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꿈이 있어요. 저는 요리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요. 뭐 연애 상담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 돈을 많이 모아서 은퇴를 하면요. 그 식당을 차리고 싶어요. 식당을. 삼겹살집이요. 식당. 근데 어떤 식당을 차리고 싶냐면 이 연애 상담해주는 삼겹살집을 차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주문을 하면은 뭐 손님들이 와서 주문을 하면은 대학가에서 삼겹살 꺼주면서 꺼주는 시간 동안 연애 상담을 해주는 거죠. 저만의 아이템이에요.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걸 하고 싶어요. 제 돈 갖고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된다고. 채권자 은행.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요. 주주. 저희 주주는 누구예요? 엄마도 있겠지만 와이프겠죠. 아내. 와이프한테 돈을 받아갖고 제가 식당을 차렸다고 칠게요. 근데 장사가 생각보다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아저씨 뚱뚱한 아저씨가 오더니 연애 상담 해준다고 고기 자르면서 연애 상담도 해주는데 무조건 다 헤어지라고 그러고 막 고기 잘라갖고 자기도 먹고 막 이래서 장사가 잘 안 됐다고 할게요. 장사가 잘 돼서 제가 식당을 차렸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늘 기분이 침울해요. 유유유 하면서 기분이 침울해요. 그럼 은행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얘한테 계속 돈 빌려줘도 돼? 얘가 대출금 연장해달라는데 연장해줘도 될까? 고민에 빠진다고요. 내가 해줘도 될까? 고민에 빠져요? 우리 와이프는 어떻겠어요? 아니 얘가 식당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모은 돈 줬더니 맨날 식당 가보면 손님도 없고 늘 우울한 표정인데 지금이라도 그만하라고 할까? 고민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뭐가 고민이에요 지금? 내가 대출을 연장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게를 그만 접으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결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가 필요하겠죠. 아니야 사실 우리 식당 잘 돼. 우리 식당 못해갖고 식당 접어야 될 것 같아.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 채권자나 주주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채권자나 주주를 정보 이용자라고 부른다고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보 이용자라고 불러요. 그럼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이런 거죠. 장사가 되게 안 되는데 어느 날 웬 뚱뚱한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삼겹살 먹으면서 너무 맛있네요 막 그래. 봤더니 손에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백종원 씨였어요. 백종원 씨가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삼겹살이 너무 맛있다고 그랬고 그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매출,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10배 늘었고요. 손님도 뭐 10배 늘었다고 할게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 요걸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매출이 늘고 손님이 10배 늘어서 아마 한 달에 버는 돈이 10억이야.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측정해서 보고해야 된다고. 왜? 정보 이용자들이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데 고민이 되니까. 그래서요. 제가 만약에 식당을 운영하는데 백종원 씨가 와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그걸 식별하고 측정하고 보고하는데 뭘 이용해서? 재무제표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보고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요 과정이 뭡니까? 요 과정이 회계예요. 다시 읽어보시면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어렵지 않죠? 이 회계라는 건 뭐라고요? 이 회계라는 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해보시면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기가 있어요. 부기와 회계가 있는데 부기와 회계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옛날에 회계사 시험을 붙고 나서 아주 딸을 아끼시는 아버님을 갖고 있는 아버님이 있는 그 여자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저랑 사귀는 동안 아버님이 딸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저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러면서 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그 남자애 뭐하냐? 네 남자친구 뭐하냐? 물어보시길래 내 남자친구 회계사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버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그 회계사 그거 장부에 기록이나 할 줄 아는 애지 그거 뭐 알기나 알아?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하는 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맞아. 어떻게 알았지? 장부에 기록하는 일을 해. 이렇게 답변했을까요? 무식해 그랬을까요? 무식해 그랬겠죠. 회계는요. 장부에 기록하는 게 회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거기서 무의미를 뽑아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떤 정보를 제공해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뒷부분 가서 구체적인 회계처리나 회계 기준을 배울 때 이걸 왜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이걸 왜 꼭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될까? 궁금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이유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표시해야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회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봤습니다.